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이 꽤 까칠해진 것 같습니다. 대면 강의 때는 OT는 1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낭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비대면 강의라 그런지 OT도 시간을 꽉 채우라는군요. 네, 채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개론 제1장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 개론 제1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가서 바뀌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사회의 변천 과정이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렇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정보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지금 바뀌었죠? 자, 지금은 어떤 사회일까요? 지금은.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대답하는 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신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 사실 신정보사회나 지식정보사회는 다 이쪽입니다. 이쪽. 지금은요, 정보사회보다 그 갭이 엄청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갭보다 무려 1000배가 더 큰 정보사회와 그 또 다른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회를 디지털 사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사회라고. 자, 그러면 농경사회가 있고 산업사회가 있고 정보사회가 있고 디지털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들 간의 격차를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제 내피셜. 먼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갭이 약 한 10이라고 봅니다. 10. 자, 농경사회 아시죠? 노동력이 모든 거의 근원이 됐죠. 이거 땅이 있어야 되고 힘센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 뭐 옛날 영화 보면 마담이 돌쇠야 그럼 그냥 돌쇠가 그냥 근육이 막 그런 돌쇠가 와서 예마님 하면서 오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런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었어요. 산업사회는 노동력보다는 이 자본이 얼마나 많느냐, 기술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때는요, 사람의 힘보다는 기계의 힘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어떻게 돌리느냐, 기계가 얼마만큼 쉬지 않고 일하느냐. 그래서 이때는 시간 이꼬르 생산성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간 이꼬르 생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1시간에 10개를 만들어냈으면 10시간에 100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릴 거냐. 그래서 공장도 2교대, 3교대,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이꼬르 생산성, 그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데 갭이 한 10%라고 하면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는 거는 갭이 무려 1000입니다. 1000. 갭이 무려. 정보사회는 어떤 사회죠? 지식,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예요. 기계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이꼬르 생산성이 산업사회인데, 정보사회는 툴 이꼬르 생산성인 사회입니다. 좀 어렵죠? 툴 이꼬르 생산성이다. 자, 여러분들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회사에 가시면은 누구나 다 연말에 월보를 만들어요. 월 마감 자료죠. 그 월 마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사회에서는 계산기를 여러 대 갖다 놓고, 계산기 막 갖다 놓고요, 그거 다 합산을 쫙 해요. 그래가지고 아래 한글로 그 보고서를 만들어. 이번 달 A 품목은 몇 개 팔렸고, B 품목은 몇 개 팔렸고, C 품목은 몇 개 팔렸고, 토탈 얼마가 팔려서 우리 매출 합계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레포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보사회로 오면서 똑같은 레포트를 만들죠. 레포트를 만드는데 그때는 계산기를 쓰지를 않아요. 계산기를 쓰지 않고 뭘 써요?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요. 엑셀이라는 툴을 써요. 그러면은 이 월보를 만드는데, 이 산업사회에서 그 월보 하나 만드는데 약 한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월보를 만드는데, 정보사회에서는 그 월보 만드는 건 데이터만 있으면 뚝딱뚝딱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면 다 만들어요. 요새는 ERP 가지고 그냥 끝나자마자 착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래 한글 같은 그런 단순한 툴을 사용하는 거고, 이때는 좋은 툴, 어떤 툴을 쓰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사회인데, 그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갭이 얼마다? 약 1000 정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보사회라고 알고 있는 디지털 사회, 그 갭은 얼마일까요? 그 갭이 무려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10천이 아니라 10억 정도 됩니다. 이 디지털 사회는요, 지식, 창의력이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사회고, 모바일 있죠. 네트워크는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모바일. 그리고 이때는요, 투리꼬로 생산성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떻게 멋진 스토리를 입혔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가 됩니다. 가치가 좌우가 되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왜 정보사회하고 디지털 사회하고 갭이 이렇게 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왜 사람들은 디지털 사회하고 정보 사회를 같은 사회로 보느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갭이 10억이나 나는데 정보사회하고 디지털 사회를 같이 보느냐? 지난번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를 같이 보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똑같이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사용되는 사회를 웹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웹을 이렇게 웹 1.0 사회, 웹 2.0 사회, 웹 3.0 사회, 웹 4.0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노바 스피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바 스피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10년씩 딱딱 끊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 이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10년씩 딱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웹 1.0 사회는 웹이 태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웹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갖다가 웹 1.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웹 1.0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웹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어요. 웹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일방통행이에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만든 주체가 거기서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태클을 달 수도 없고 일방통행만 하는 시대. 이게 노바 스피박에 의하면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죠. 그리고 웹 2.0 사회는 웹 2.0 사회 이때는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여기는 아주 재밌는 게 홈페이지, 인터넷, 컴퓨터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됐어요. 이때 이제 많이 나온 게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체자, 이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의 자기 광고성 문구보다는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또 훨씬 신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웹 2.0 시대입니다. 웹 2.0 시대. 서로 양방향 소통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쿠팡에서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죠. 거기 댓글 쫙 보고 댓글이 좋다 그런 것들 사잖아요. 요새 이제 댓글도 이제 서로 돈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 마케팅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웹 2.0 사회. 언제부터 언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웹 3.0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웹 3.0 시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죠. 똑같은 양방향 소통인데 가장 핵심이 어떤 양방향 소통이냐면 모바일에 의한 양방향 소통이에요. 웹 2.0 시대는 양방향 소통인데 퍼스널 컴퓨터, 유선으로 연결된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을 하고, 웹 3.0 시대는 무선, 주머니 속의 슈퍼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양방향 소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댓글을 다는데 내 방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앉아서 댓글을 다는 거하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댓글을 다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 웹 3.0 시대의 또 특이한 것은 IoT라고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그 전에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웹 4.0 사회. 웹 4.0 사회는요, 운영체제 있죠? 운영체제가 사람의
뇌의 역할을 한답니다. 뇌. 사람의 뇌 역할을 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력을 운영체제가 관장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막 암기하고 있던 거를 운영체제에서 야, 조선 14대 임금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암기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운영체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는 얘기죠. 앱이 아닙니다. 앱이 그걸 할 때하고 운영체제가 그거 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여기 시대가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를 우리는 무슨 사회? 그거를 웹 1.0, 2.0 사회는 암기의 시대, 정보사회. 그리고 웹 3.0, 4.0 시대는 검색의 시대. 그래서 디지털 사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여기는 정보사회. 여기는 디지털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들, 지식이 너무 많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똑똑한 친구들은 쟤는 워킹 딕셔너리 그러는데 이 딕셔너리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딕셔너리 담으려면은 책을 진짜 수백 권 갖고 다녀야 돼. 그렇지. 이제 책에다 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담는다? 클라우드에다 담는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검색의 시대.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보시대, 여기는 디지털 사회. 요 갭이 얼마? 이 갭이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10억. 그래서 이 검색의 시대는 우리는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다. 빨리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검색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지식 검색이죠. 지식 검색. 많이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검색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일 것 같아요? 앱 검색입니다. 앱.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지식 검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성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오늘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카운트 좀 해주세요. 네. 저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A4 용지를 몇 장을 가져오더라고 이렇게. 그쵸? A4 용지하고 볼펜하고 딱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들을 때마다 발을 정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빨리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카운터라고 하는 앱을 검색해 봤죠. 정말 좋은 앱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에 맞는 거 딱 다운받아가지고 클릭 카운트가 탁탁탁탁 돼요. 자, 카운트 되다가 시간대별로 30분마다 한 번씩 캡처. 삼성은 이렇게 하면 캡처가 되죠.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30분마다 캡처 하나씩 해가지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바쁘신데 쫓아가서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캡처한 걸 탁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입이 귀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형제님은 어떻게 이런 걸 할 줄 아냐고. 앱 검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검색이 있죠. 어떤 검색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검색이 유튜브 검색입니다. 뭐 지식 검색하고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사실 지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 검색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텍스트 지식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유튜버들이 거의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도 그렇고 블록체인 얘기도 그렇고 암호화폐 얘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각 교과목들 있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보다 훨씬 우수한 강사들이 저보다 훨씬 쉽게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귀에 쏙쏙 박히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성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지 요새 유튜브 뒤지면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의 시대, 디지털 시대는 세 가지 핵심, 지식 검색, 그 다음에 앱 검색, 유튜브 검색,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옛날에는 명문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이 리더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리더다? 디지털 사회의 리더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다. 암기력, 자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검색할 수 있는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세돌 아무리 머리가 좋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엑셀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엑셀 잘하는 사람이 훨씬 생산성이 좋습니다. 엑셀 잘하는 사람이 이세돌처럼 머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디지털 사회 검색의 시대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암기보다는 검색하는 스킬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을 바꾼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때마다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혁명. 산업을 바꾼 혁명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은 언제 있었다? 18세기에 있었다. 그때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타났죠. 물을 막 데우면은 거기서 물이 열을 받아서 수증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힘이 엄청나요. 그걸 모아가지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1차 산업혁명이고 증기기계에 의한 기계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그 석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을 데우는 게 너무 로스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전기로 하게 됩니다. 전기로 해가지고 컨베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된 게 이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죠. 그걸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1990년도 그쵸? 20세기 말부터 2014년까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2010년으로 자를 것 같아요.
왜 2010년인지 아세요? 2010년에 아이폰이 처음 여러분들한테 어나운스 됐기 때문이에요. 아이폰이 나온 거는요, 정말 산업의 혁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2015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그래서 IoT, CPS, AI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죠. (4차) 산업혁명을 미국 시애틀에는 신기한 상점이 있습니다. 3분 동안 요약해준 영상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골라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천장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자동 감지하고 앱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비용을 처리됩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요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IoT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단방 리뷰 꼬리공탕 초연결 초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한번 정의부터 내려보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기술혁명,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경제포럼이 뭐라고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 박사 등 이런 모여서 당면한 해법을 논하는 자리가 바로 세계경제포럼인데, 이때 바이오, 물리학, 디지털 이 전체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했죠. 지금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부터 가보죠. 1차 산업혁명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784년부터 1870년까지 9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물을 끓인 증기기관의 힘으로 기계를 돌렸죠. 그래서 이때는 영국 제국을 만들 때였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겠어요? 네. 물만 끓이면은 기계는 밤새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3개대로 돌리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를 짓고 저녁엔 자고 이랬잖아요. 이때부터는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죠. (2차) 산업혁명 1870년부터 1995년 약 한 120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전기를 이용한 컨베어 시스템 그죠? 요때 아주 세계적으로 두 개 큰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요때 다 일어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 1939년, 1945년까지 이어진 2차 세계대전이 바로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때 있었던 거죠. 그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도약을 하는 거죠. 자, 전기를 이용한
컨베어 시스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거 있죠? 그 영화 이렇게 해주는 거. 자기가 사람이 인간의 부품이 돼가지고 부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걸 잘 묘사했는데, 하여튼 그때가 요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1995년 1995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1995년 하면요, 윈도우 95가 생각납니다. 저는 정말 윈도우 95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컴퓨터가 나오냐. 윈도우 95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모 기업의 전산실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중역분들을 불러다가 부장들을 불러다가 컴퓨터 교육을 했어요. 요거 무지하게 먹어가면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가 3차 산업혁명의 시대. 약 한 2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제어 및 자동화. 이때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4년부터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언제까지 마무리될까요? 10년? 10년이면 되겠죠? 10년, 2024년? 그 정도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으로 초자동화된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초연결이라는 게 과연 뭐냐?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 자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2020년 세계 인구수가 76명인데 각각에 대해서 연결된 장치의 수가 500억 개로 인구 한 명당 연결된 장치의 수는 6.58개, 7개 정도로 될 것으로 분석하며 사물 인터넷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 이게 이제 시스코에서 2011년도에 발표한 자료예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쵸? 저만 해도 지금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워치 있지,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어폰 있지, 타블렛 있지, 노트북 있지, 집에 데스크탑 있지, 전기 아이고. 제가 볼 때는요, 인구 한 명당 최소한 50개, 최대 100개 정도의 물건들이 다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76억 명에 100개면 얼마예요? 7,600억 개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 사회가 바로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 그 다음에 초예측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요. 이 연결이 되면은 초지능 사회가 돼요.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니까 우리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오브젝트들이 사물과 사람이 연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지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는데 알파고는 몇 개의 CPU와 몇 개의 GPU, 그쵸? 1200개의 CPU와
176개의 GPU. 이걸 가지고 이세돌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지들이 다 한 번씩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준 거죠. 자, 혼자 할 때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여러 개가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거기서 초지능이라는 게 나온다. 초지능. 네. 이 알파고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170kW의 전력이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에어컨을 약 한 300대를 키는 거예요. 300대. 에어컨 300대 켜야지만 이 정도의 전력 파워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예측, 초연결, 초지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우리 북심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답니다. 자, 우리 출구조사 하면 맨날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초예측,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요, 출구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마존에서 여고생에게 임산부용 쿠폰을 보냈다가 그 부모님한테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여고생은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마가 됐는데, 하여튼 이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 가지고 초예측하는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사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으로 결국 원하는 게 뭐다? 이 초자동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이 막 시끄럽게 울어. 어떨 때는 알람 꺼 라고 해서 쉽게 알람을 끌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어떨 때는 알람을 내 정신이 바짝 들 때까지 알람이 안 꺼지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알람은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알람 소리가 꺼지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알람이라는 게 그렇게 다양하죠. 어떤 알람은 그냥 내가 이때 요 시간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알람도 있지만은, 이 알람은 굉장히 중요하니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도 끌고 나와서 거기 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그 긴박한 그런 알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자동화해 준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으로 초자동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다른 이름들.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제4의 물결 또는 지능 기반 사회, 디지털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근원은 이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고, 이제 제4의 물결은 엘빈 토플러가 한 이야기고, 자, 우리가 이제 실행 능력에서 보면은 이제 지능 기반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우리 정보 사회, 디지털 사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정보 융합 차원에서 보면은 이때는 정보화 시대, 그때는 디지털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제4의 물결, 지능 기반 사회, 디지털 사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서론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일이 있었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하는 얘기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일단은 학교 규정상 75분을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진행을 했는데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서론 부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첫 시간인데 너무 좀 빡셨죠? 학교 규정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우리 규정에 맞게 하고 즐겁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토가 있고 IoT가 있고 빅데이터니 VR, AR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깊이 있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 수고 많았습니다.